안녕하세요.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공포스러운 일을 겪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한 지 14년 된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하나에 가정적이면서도 마음 착한 남편이 있습니다. 제 나이 곧 40을 바라보고 있으며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일도 별로 없이 정말 집에 박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했던 저는 집에서 정말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희귀한 일들이 생각나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이었으며 제가 유치원에 갈 때쯤 아래쪽 동네에 살다가 언덕이 있는 달마산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쪽 살았던 분들이라면 달마산은 모두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약수터에서 물도 떠다 먹고 서울에 있지만 시골 같은 느낌이 많이 났던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거죠. 마당이 넓고 방도 많았습니다. 장독대도 있었고요. 안채가 딸린 방이 2곳이었기에 부모님들은 방 2개가 딸린 방을 월세를 두셨고 안쪽은 저희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방이 나가지 않아 1년 가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혼자 사시는 아줌마가 들어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봤더니 일반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당을 차려놓은 무당이었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그 아줌마랑 다툼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말하고 들어왔다면 아마도 그 아줌마에게 방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게 한 집에 무당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당을 지나 장독대 앞을 지나면 그 무당집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면 향냄새가 진동을 했고 저는 그 냄새가 싫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당 아줌마가 1년 정도 살지 않았을 무렵 행방이 묘연했고 사고를 당하셨는지 집에 그 무당 아줌마의 가족들이 경찰가 찾아왔었고 저희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라 그땐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커서 엄마에게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인 없는 신당을 그 무당 아줌마 가족들이 와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 다시 그 방은 비워지면서 저희가 그냥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사용했던지라 그 방이 좋았었는데 다시 사용하게 되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여름이었고 학교를 다녀왔는데 잠이 쏟아져 그 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 방에만 들어가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난생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눌리게 되었고 어렸을 때는 그게 가위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해에 홀린 듯 저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다 거부하고 집으로 갔고 그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잤습니다. 눈에 무엇이 보이거나 하진 않았고 베개에 누워 잠이 들랑말랑 하는 순간 제 가슴 위쪽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게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가슴에 무거운 게 떨어지는 꿈을 자꾸 꾼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엄마는 부적을 사다 그 방에 붙여 놓으셨고 그 방은 저희 가족이 사용하지 않고 저희 개들 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큰 개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그 방을 개들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방에서 자는 일은 없었으며 가위는 다시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전 집에서 이사를 온 지 한참 되었었고 가위가 무엇인지도 정말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때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였고 제가 시험 기간 동안 쌓였던 피곤이 몰려왔는지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저녁 먹으라는 소리에도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러다 누군가 저를 뒤에서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가끔 엄마랑 같이 자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뒤에서 안아주는구나 싶었고 저를 안아주는 손이 제 손에 닿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분명 전 혼자 초저녁부터 잠을 잤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명 엄마랑 같이 앉았는데 나를 안고 있는 이건 누구인가 싶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숨이 조여올 정도로 절 강하게 안았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또 한 번 분간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때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고 공포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몸부림치다 몸이 움직이면서 전 똑바로 몸을 돌릴 수 있었고 바른 자세로 누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하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쪽진 머리의 얼굴, 갓을 쓴 사람의 얼굴, 머리를 틀어 올린 사람의 얼굴이 파박 제 앞을 지나갔고 심장이 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이유는 그 얼굴들의 눈, 코, 입이 전혀 보이질 않았었고 목과 몸도 없이 얼굴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머리를 돌려보려 움직였지만 역시 몸은 요지부동이었고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끝없이 스쳐가는 그 얼굴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전 주기도문부터 사도신경까지 외우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일찍 외웠거든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갔을 무렵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끔찍했던 가위가 풀리게 되었고 전 어두운 방에서 눈을 뜰 자신이 없어 눈을 감은 채 최대한 신경을 곤두세워 형광등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습니다. 깜빡거리며 형광등 불이 켜졌고 전 눈을 감은 채 방바닥을 기어 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고 너무 놀라신 부모님이 뛰쳐 나오셨습니다. 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믿을 수 없는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날을 생각하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랑 항상 같이 자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혼자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 자려 눈을 감으면 느낌이 이상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항상 등장하는 그들은 현대인이 아닌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하고 있었고 그렇게 가위가 눌리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러운 일상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눌리는 것은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눌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고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으로 저희가 원하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었고 3개월 정도 알아보다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관악구에 위치한 곳이었고 좀 꼭대기였지만 차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또 18평인 빌라였고 가격이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이랑 딱 맞아 떨어졌었고요. 일단 방은 작더라도 넓은 거실이 있었으면 했는데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집에서 신혼집을 시작했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위가 눌리기 시작했고 이번엔 귀에서 속삭이는 남자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누군가와 싸우는 것만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집중해서 듣게 되었고 갑자기 제 귀에 대고 당장 나가! 라고 아주 선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가 초여름이었고 저는 잠깐 일을 쉬고 있어서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 적은 처음이라 겁도 나고 다시 눈 붙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저 때문에 조명등을 켜고 자야만 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 불을 끄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잠이 들려고 하면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몸이 안 움직여져서 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식칼을 머리맡에 두고 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전 엄마, 식칼을 어떻게 머리에 두고 자? 그게 더 무서워. 라고 했고 엄마는 믿져야 본전인데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머리맡에 집에서 쓰는 식칼을 침대 매트 아래쪽에 넣어두고 잠을 잤습니다. 이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명등까지 모두 끄고 자보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도 편안하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위가 눌리는 건 제가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고, 또 편안하게 잠을 잔 건 식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면서 믿지 않더라고요. 또 사실 제가 무서운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자주 봤었거든요. 모든 원인은 제가 예민하고 공포 영화를 봐서 그런 거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을 듣다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너무 선명하게 들린 당장 나가! 라는 소리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위에 눌리지 않았고 그 집에서 1년 조금 넘게 살고 있던 중 주인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팔게 되었다면서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겠냐고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집을 파신다고 하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전화로 이야기하니 답답하기만 했고요. 그날 낮에 할머니가 혼자 찾아오셨고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면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머니는 큰아들이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신다면서 집을 정리하려고 하신다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다 싶었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작은 아들이 이 집에서 살았었는데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몇 년 사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가위 눌릴 때 분명 남자 목소리로 당장 나가! 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할머니 말을 들으며 무섭기도 하고 더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복비랑 이사 비용은 준다고 하셨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급하게 집을 다시 알아봐야만 했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는 그 말을 해주니 차라리 다른 집으로 빨리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인지 뭔지 근처에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집을 알아보았고 대출 조금 받아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으로 이사간 집에서는 가위가 전혀 눌리지도 않고 두 번째로 이사간 집에서는 아이도 출산하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를 한 집은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불을 끄고 잠을 자도 무서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집에서는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았고 한참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는 자녀 세대 분양을 받아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층수는 13층이고 새 아파트라 좋았고 내 집이라는 생각에 정도 많이 들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 집에 살면서 가위가 다시 눌리기 시작했고 형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매번 보이는 형체는 확실히 남자이고 항상 옷차림이나 모습은 조선시대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다시 눈에 나타날까봐 이젠 안방에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켜고 자게 되었고요. 남편도 이젠 불빛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잘 자고 아이도 잘 자고요. 항상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잠자리 위치를 바꾸어 보아도 소용없고 거실에서 잠을 자도 보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침대 아래쪽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하나쯤 필요할 것 같아 원터치 텐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펼쳐본 적은 없고 거실이 넓으니 거실에 텐트를 치고 캠핑 온 것처럼 느낌을 내보려 꾸며보았습니다. 딸도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캠핑장에 온 듯한 기분을 내보려 가족 모두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도 아프고 하니 본인은 침대에서 잔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전 딸아이와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다 살짝 잠이 깼고 어두운 텐트에서 실눈을 떠보니 텐트 벽 쪽에 조그마하게 뚫려있는 창문 같은 곳이 눈에 들어왔고 가만히 쳐다보니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반쯤 수그린 채 절 쳐다보는데 느낌이 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여졌고 일어나 다시 텐트 창문 쪽을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맥주를 한잔 했기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텐트에서 나와 안방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고 왜 이러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몽롱한 기분이 들었고
이건 분명 꿈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살짝 돌려 제 옆을 보니 허리가 뒤로 반쯤 꺾여져 있는 남자가 보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게 가장 무서웠고요. 그런데 이건 꿈이다 생각하니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될 것 같았고 저는 제 오른손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이상한 형체의 머리털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명 짧은 머리의 남자였고 저는 더 힘껏 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괴기한 소리가 제 양쪽 귀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리 내보려 악을 치면서 제 목소리가 서서히 커져갔고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지 남편이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을 보는 순간 손에 느껴졌던 머리털을 잡는 느낌은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이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 그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위에 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형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머리털을 잡아 뽑아서 도망간 거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지만 전 사실 아직까지도 무섭습니다. 정말 귀가 허해서 자꾸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건지 알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겁이 많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공포물을 좋아해서 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고도 합니다. 또 제 친구는 13층에 사는데 귀신 같은 게 그런 곳까지 올라가겠냐며 꿈을 꾼 거였을 거라고도 합니다. 사실 그 형체가 제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너무 무섭고 불 다 끄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을 하니 너무 소름이 돋네요. 말주변이 없어 그때 있었던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못 쓰는 것 같아 아쉽네요. 아마 저처럼 가위를 눌려보고 알 수 없는 형체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일지 아실 겁니다.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제발 제 눈에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보며 저에게 있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